네, 그러면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정치권 상황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 국회 행안위에서 이제 현안 질의가 계속 좀 이어졌는데요. 워낙 이제 의문점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이번 이태원 참사라 오후 이제 현안 질의로 국민들의 이제 궁금증과 답답함이 이제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의원들의 이제 추궁과 호통이 이어지는 모습 조금 앞에 중계 리포트를 통해서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큰 국가적인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민을 대신해 가지고 지금 의혹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했는데 아직은 참사 원인을 규명 중이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에 참석한 증인들은 6명인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국민재난에 대해서 안전을 책임지는 분이죠. 그다음에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행,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렇게 6명이 참석해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대부분은 이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하지만은 사퇴라든지 사인은 정식으로 아직 밝힌 사람이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다음에 류미진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은 지금 아마 경찰 특수수사본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못했는데 아마 이 현장에서 일단 구체적으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다음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정확하게 좀 규명되고 난 다음에 행안부나 또 수사본부에서 발표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국민적 의혹이 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특히 이제 관심을 끌었던 사람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입니다. 용산구청장은 용산 주민 또 그 지역에서 주민과 또 방문자들의 생명과 또 안전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인데 그날 해당 당일날 사고 당시에도 상당히 늦게 주민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그리고 현장의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늑장 또 출동하면서 상당히 사후 조치도 미흡했고 또 그 전에 헬로윈 축제 관련돼서 상황 긴급 대책 회의도 했는데 본인이 취임한 지 4개월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의원들이 질의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그럼 어떤 책임을 질 거냐? 이러면서 마음의 책임을 지겠다. 이러면서 약간 책임을 회피한 것도 국민들의 약간 분노를 자아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 있는 구청장이면은 이 참사에 대해서 모든 걸 책임지겠다. 그리고 지금은 사태를 수습하는 기간이니까 언제 수습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져야 할 책임은 지겠다라고 현장 당사자로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국민한테 당연한 도리였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책임 추궁이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이제 책임 회피성 발언도 있었고요. 오히려 이제 국민들의 이제 분노를 더 가중시키는 그런 내용도 있었다라고 이제 평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6명이 사망한 이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길거리에서 지금 156명이 숨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 자체가 이제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엄청난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이 또한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4시간 전부터 112에 11차례나 신고를 했지만은 경찰이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가지고 결국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것 또한 정상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지휘 보고 체계를 보면은 전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어야 되는 국가 재난 지휘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156명이나 희생당한 이런 엄청난 참사 앞에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156명이나 숨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총 책임자가 내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또 행안부 주무장관이 내가 물러나겠습니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상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계속이 되면은 국민들로서는 이 정부가 이 사태를 정말로 수습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더 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작동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번 이태원 참사로 거센 책임론에 직면하고 있죠. 오늘 행안부 현안 질의에서는 본인의 이제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이제 사퇴론을 일축을 했고요. 역시 이제 용산구청장 역시 책임 문제에 대한 그 질의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고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 사의 표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의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실과 그거와 관련해서 의논한 바 있습니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물론 아시는 일입니다. 우리 저기 구청장님은 보고 못 받았습니까? 그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이태원에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구청장님 언제 알았습니까? 주민으로부터 10시 51분에 문자를 구청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은 거기 안 나갔습니까? 구청 공무원들은 거기 배치 안 했습니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난리인데도 구청 공무원들은 보고 체계를 통해서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예? 못 받았습니다. 네, 지금 뭐 녹취를 들으셨습니다만 박희영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여러 희생자가 나온 데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만 어떤 책임이냐 했더니 마음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또 좀 무리를 빚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앞서 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사태와 관련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일단 그 사퇴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국회 현안 질의에서는 뭐 주무장관으로서 저렇게 답변밖에 할 수 없었지만은 아무래도 본인이 재난안전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면은 아마 뭐 진퇴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은 지금 경찰국이 신설되면서 경찰에 대한 지휘권 없지만은 지원 감독권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청에 대한 또 뭐 감독권과 지휘권을 갖고 있고요. 또 지자체를 관리하는 이런 지금 현장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경찰과 소방과 지자체 이 현장 책임론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거든요. 예. 또 감독과 또 뭐 행정을 해야 될 그래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아직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행안부 장관은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뭐 발언도 한 바가 있고 또 부실 늑장 대응하면서 주무장관으로서 사태를 해결하는데 진두지휘를 못했던 부실 대응의 뭐 책임론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고위공직자가 무조건 사퇴한다고 그게 책임을 지는 거냐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퇴는 뭐 시기와 방식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일단은 사태를 수습하고 사고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좀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좀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이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2014년 세월호 이후에 이런 또 큰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는데 이게 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다음에 재발 안전 대책을 세워서 대한민국이 좀 선진국으로 품격 있는 나라로 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은 행안부 장관이 조금 책임을 지는 거취를 표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여당 내부에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가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 정치적인 책임 또 그 위에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안부 장관은 본인의 진퇴를 조금 이따가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형사적 책임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선수습 후 사퇴가 더 적절하다 이런 그 의견을 밝혀주셨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게요. 너무나 좀 뻔뻔한 태도다.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뉴스토마토가 국민들 상대로 여론조사 해보니까 현 정부 또 지자체의 책임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상민 이 행안부 장관은 물러나야 된다라는 여론이 50%가 넘게 나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 또 그리고 의논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우리 교수님의 논리대로라면은 먼저 수습이 먼저다. 그리고 사태가 나중이다라면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수습을 한 이후에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발언이겠죠. 그런데 전혀 지금 본인은 사퇴를 할 그런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국회에서 답변했는데요. 지금 이제 행안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국민을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입니다.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행안부 홈페이지를 봤더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민들을 향해서 3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 3가지 약속 중에 하나가 국민을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156명이나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고 지금 가장 빠른 수습의 첫걸음은 뭐냐?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주는 것이고 그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주는 첫걸음은 주무부처 장관이 즉각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관련 기관장들이 이렇게 책임을 통감한다고는 말을 하면서도 저런 이제 발언 태도와 내용을 들었을 때 국민들이 그 진전성을 어느 정도 느낄 것이냐, 이거는 이제 전혀 이제 별개의 문제란 말씀이죠. 사실 이제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선수습 그 후 책임 추궁의 기조로 이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상민 행정부 안전부 장관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용산구청장의 이제 마음의 책임 같은 그 발언도 지금 당장 이제 사퇴할 생각은 없다는 그런 그 기조로 얘기한 건데요. 다 이제 그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 이 기관장들의 이제 발언 내용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에서 중요한 2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희생자와 국민 여러분께 미안하고 죄송하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국민에 대한 사과라고도 볼 수 있고요. 2번째로는 책임 있는 사람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책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적인 책임은 경찰 특수수사본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거는 물을 거고 2번째로는 그러면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행정과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장관이나 또 용산구청장이나 경찰청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나중에 묻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걸로 민심이 수습이 되지 않는다면은 법적이고 정치적인 걸 떠나서 도의적인 민심 수습 차원에서의 도의적인 책임도 질 필요가 있다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수사 과정과 좀 민심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경질까지 이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청장, 서울청장은 물론 이제 경질 요구하고 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제 경질을 요구하고 있죠. 경질이 아니라 이제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에서는 이 파면을 요구하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질을 요구하고 있고 상당히 이제 범위가 넓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제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민심이겠죠. 과연 지금 이런 엄청난 참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그동안에 보여준 총리의 태도, 그리고 또 행안부 장관의 태도, 그리고 경찰청장의 태도, 그리고 또 용산구청장의 태도를 보면은 사실상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모습.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찰 또 소방 인력을 배치했다고 해서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도 즉각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당사자들도 지금 책임을 지겠다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갈 경우에는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랠 수가 없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 지지율이 20% 후반에서 30% 초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에 29% 다시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전면적인 이 개각에 가까운 내각을 총사퇴시키는, 그래서 다시 내각을 꾸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런 엄청난 참사를 수습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의문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총리 같은 경우에 경질할 경우에는 다시 이제 국회에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겠지만은 내각 총사퇴에 준하는 그런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현재 이 어려운 난국을 윤석열 대통령이 헤쳐나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일단 이제 원인 규명을 하고 책임 추궁을 하겠다는 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점에서는 이제 내각 총사퇴에 준하는 어떤 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그 인사의 문제는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즉 이번 참사의 수사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요. 이 수사가 사실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수사가 현장 책임자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전 용산 경찰서장, 또 용산 소방 그 서장, 그다음에 용산 구청장, 이 현장 실무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실무진 수사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그 지휘 보고 라인에 있는 행정관리직들에 대한 수사가 저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뭐 관리와 감독과 지휘권을 제대로 하지 못한 뭐 장관이라든지 경찰청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책임론이 뭐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아까 교수님께서는 뭐 또 야당에서는 뭐 내각 총사퇴, 뭐 그다음에 총리 뭐 경질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퇴 수습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 책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국민적 민심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이번 사태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에 보고를 받고 굉장히 재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또 희생자들을 계속해서 추모하고 애도하면서 국민적 민심을 포용하고 수습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총리 경질과 또 인사 쇄신 이런 것보다는 뭐 물론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조금 국무총리로서 앞장서서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필요했지만은, 그렇다고 총리도 물러나라, 전체 내각을 쇄신하고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것도 국정의 혼란 또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은 원인 규명, 또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 또 대통령의 아마도 전면적인 국민 담화를 통한 대국민 사과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뭐 짧게 이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이제 국정조사 여부를 놓고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제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 철저하고 이제 객관적인 이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결국 국정조사를 통해 좀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이제 원인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정조사는 이제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건데, 지금 그 이제 이유로서, 왜냐하면 경찰을 수사하는 셀프 수사를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다. 그래서 경찰은 조사하지만 상급자나 상급기관에서 못하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없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수사가 좀 미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용산서 정보 보고서 뭐 삭제, 또 은폐, 무마 의혹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진실을 좀 규명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수본이 전방위 신속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증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미진한 경우가 있을 때 국회에서 국정조사 또는 특별검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민주당 단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되면은 국정조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10일 날 본회의에 통과시키려고 할 텐데, 조금 국정조사가 제대로 된 팩트 확인보다는 정쟁으로 흐르게 되면은 오히려 국민의 좀 비판, 눈총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셨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이제 경찰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 처벌 대상만 엄격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서 따질 수 없는 부분까지 이제 좀 폭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수사는 수사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경찰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수사 대상이지. 아시겠지만 뭐 경찰 총수에서부터 용산 경찰서장까지 지금 모든 문제에 지금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을 하는데 뭐 경찰청장실 또 용산 경찰서장실은 뺐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 수사 대상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부분이 남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법적인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부분만 볼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만 보는데 이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왜 제대로 작동을 안 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서 수사가 들여다볼 수 없는 영역까지 살펴봐야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과거의 이 초대형 사회적 참사, 예를 들면 세월호라든지 삼풍백화점, 당연히 국정조사도 함께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라는 것은 국회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행정부가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떤 당파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국민의 안전이라는 차원에서 여야가 좀 처당적으로 접근해서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뭐 여야가 지금 합의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이 추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조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